네, 시간이 흐를수록 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에 인명 피해가 집중됐고 구조 작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내일까지도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부 윤소율 기자와 피해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연이은 호우에 인명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인명 피해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4차례 이렇게 인명피해 상황 등을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 피해자들이 추가 수습되면서 이 피해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지난 9일부터 계속해서 이 피해 상황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고 수준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밤사이에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계속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집계 이후로 4명의 사망자가 늘어서 합산 집계가 된 겁니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관련 사망자가 13명이 되면서 이분들을 포함해 충북 지역 피해자가 1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구조와 수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경북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예천에서 또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큰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실종자도 경북에서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9명의 실종자가 전국에 있는데 이 중에 8명이 경북 지역이고요. 현재 사흘째 연락이 좀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충남에서 4명, 또 세종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좀 진행될수록 실종자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해서 수치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본은 또 부상자도 34명이나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공식 집계보다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바뀔 가능성이 있고 잠시 뒤인 오후 6시쯤 다시 한번 집계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사고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현장 수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좀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감식 및 차량 이동 작업이 좀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밤사이에 이제 오늘 오전이죠. 4명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 현재까지 추가 발견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오후간에도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틀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오후에 또 다시 비 예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좀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나머지 작업에 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고요. 혹시나 또 다른 사상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물을 다 빼내겠다는 방침인데 이 안에는 좀 앞서 보셨듯이 흙탕물이 좀 잔뜩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진입이나 혹은 추가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안들이 차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통 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고 당일 오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미호천의 홍수 경보가 이미 발령이 됐고 또 구청, 시청, 도청까지 통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제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의문이 남겠죠. 버스가 우회를 하면서 이 지하차도를 택했고 그러면서 피해가 더 커진 부분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재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의 또 증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리 공사를 위해서 인근 둑을 부쉈던 게 맞는지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신고가 들어갔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충북경찰청은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 수사 대상 자체가 전체적인 책임자들을 토대로 이제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광범위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 산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미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있고 산사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인가요? 중대본이 이 호우 상황 보고서를 낸 게 9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은 벌써 꽤 오랜 기간 비가 내렸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집안들이 물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흙 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비가 멎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물을 포화 상태로 먹고 있다면 조금만 비가 내려도 다시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과 충남 등지에서 이미 좀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 안에 있던 분들이 변을 당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이 구조할 수 있는 길이 중간에 끊기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역시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산림청이 그제 밤에 이제 산사태 위기다 이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을 했는데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에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또 경북 예천과 봉화, 세종시와 충남, 논산, 부여에는 아예 오늘 오전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전엔 또 경남 함안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의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지만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어난 지진이어서 산사태 조심을 당부하는 그런 안내가 내려진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가 멈춘 상태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께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부분들이 있는데요. 집 근처가 난개발지거나 혹은 토성류 위험지 혹은 골짜기 아니면 오목하게 나온 사면 또 절개지 비탈면 이런 부분들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조짐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작은 돌들이 계속해서 후두둑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비탈면에 눈으로 봐도 균열이 생겼거나 흙탕물이 원래 쏟아지는 지역이 아닌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면 주민들께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안내가 나온다면 안내에 적극 동참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전국 곳곳으로 피해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대피를 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네. 이재민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 상황까지만 해도 이재민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국 112개의 시군구에서 모두 6,200세대의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원으로 치면 1,608명이라고 집계가 됐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절반 정도 있는데요. 총 3,200여 세대, 인원으로 보면 5,591명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이제 집 안에 있지 못하고 인근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에 마련된 임시시설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더 살펴보면요. 산사태 위험이 좀 컸던,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이 3,000여 명, 또 충남과 충북 지역에서 각각 2,500여 명씩 대피가 됐습니다. 또 하천 제방이 유실됐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전 대피한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따가 나올 집계치에서 대피 인원이 또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시설 피해를 좀 살펴보면 이런 대피 인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시설, 사유시설 할 것 없이 전국적인 피해가 좀 상당합니다. 하천 제방 유실 상황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170건이 제방 유실이 됐고요. 도로 사면이 유실되거나 붕괴된 경우는 147건입니다. 사유시설도 피해가 됐어요. 이게 일반
거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주택들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또 됐거든요. 이게 지금 생활 터전을 좀 잃어버리셔서 많은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139동이 주택이 침수가 됐고요. 아예 다 부서져 버리거나 혹은 또 일부가 다 부서져서 복구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52개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더라도 인근 옹벽이나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도 유출되는 건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집계를 다 마치고 나면 피해는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농작물 피해거든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26,933헥타르. 이게 축구장으로 치면 약 3만 8천여 개에 달하는 그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요. 농경지는 180헥타르가 유실되거나 매몰됐습니다. 가축들도 상당히 폐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57만 9천 마리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상황 종합적으로 짚어주셨는데 현재 도로나 하천 등 통제되는 곳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도로 상황도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통제된 곳들을 보면요. 오늘 11시 기준으로 전국에 271개소가 통제가 돼 있습니다. 충남이 83개소, 충북이 47개소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물이 또 빠르게 불어난 하천변들은 보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망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요. 이번 이 호우로 인해서 하천변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빠지는 등의 인명피해도 있었거든요. 그런 안전사고들도 4건이나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천변으로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경기도는 226곳, 또 경남은 197곳 등 총 전국에 853개소가 통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제가 돼 있는 곳으로는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철도 상황도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지난 14일 이제 이 폭우로 인해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이걸 원래는 오늘 새벽까지 이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밤에 복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열차 운행이 일부 복구가 돼서 시작이 됐지만 평소 운행하는 거에 비해 한 1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KTX 역시 운행 중지가 된 구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개 선로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도 빨리 가다가 멈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연착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실시간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또 코레일톡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중대본에서 계속 피해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최고 수준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3일부터죠.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원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가 지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 13일 마찬가지로 지난 13일부터 비상 대응 수준 역시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도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지시였겠죠. 재난대응 특별지원단과 현장 상황 관리관들을 파견해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나서고 있고요. 소방청에서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서 현장에 있는 인명수색 혹은 또 복구 작업 등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행안부는요, 충남과 경북 호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지원단까지 함께 가동을 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복구를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이 전반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중대본은 이제 이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비 예보가 또 계속돼 있는 만큼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복구 작업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전체적인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비 예보가 내려져 있어서 피해가 좀 크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